자, 6강 직무조사표 작성입니다. 교과서로는 이제 그 챕터 6이 되는데요. 앞전 시간에는 우리가 직무분석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직무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직무조사의 목적과 직무조사표의 기능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직무조사의 목적과 직무조사표의 기능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직무조사표의 기능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결국은 이제 각 조사 항목별로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그 직무조사표의 작성 방법을 이해해야 되겠고요. 다음 직무 요건을 이해하고 조사표의 작성 방법을 파악합니다. 직무조사표의 활용 방안 및 직무조사 절차를 이해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이제 하나 주요한 이제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직무조사표는 그죠? 직무 정보를 수집하고 직무 기술서나 직무 명세표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죠. 직무조사표.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직무 분석을 했습니다. 그죠? 직무 분석을 했고, 이 직무 분석을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직무 분석을 했죠. 직무 분석을 했고, 직무 분석을 했습니다. 그죠? 직무 분석을 이제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직무 조사표를 만들겠죠. 그죠? 조사표를 만들고, 이 조사표를 기준으로 해서 또다시 우리는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직무 기술서하고 직무 명세표를 그죠?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기술서하고 직무 명세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러한 어떤 하나의 평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인사평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러한 이제 우리가 갖기 위해서, 이러한 공부들을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그러면 인사평가의, 일단은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인사평가에 대한 필라스피를 가져야 되겠죠. 그죠? 인사평가는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철학이 없다면은, 이러한 철학을 형성시키기 위한 백그라운드가 없다면은, 그건 굉장히 자의적이고, 그죠? 자의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위험하게 인사평가 제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인사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매니지먼트들, 경영 주체들의 어떤 자율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또 기존의 어떤 사회적 공소양속을 해치는 범위 내에서 너무 너무 자의적이면은 그건 또 뭡니까? 어떤 사회 질서를 해쳐버리고, 그죠? 조직이 굉장히 이제 권위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노동 관련 법과도 위배되는, 그죠?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직무에 관한 필라스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어떤 철학을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직무는 왜 분석하는 건가? 그죠? 직무는 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이 고려돼야 되는가? 그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필라스피를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은 이제 오너가 편한 대로, 그죠? 오너의 중심에서, 그죠? 그냥 하나의 어떤 부품화된 상황에서 어떤 인사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왕왕 실내에서 접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아직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뭐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러한 필라스피 왜 이 인사고과라는 것이 뭐고, 그죠? 또 우리가 그 인사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죠? 이러한 것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어떤 철학을 형성시키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직무조사표란 것은요, 직무조사표라는 이제 직무 분석이 되고,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직무조사표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직무 분석에 대한 내용과 직무 수행자의 특성을 조사하는 활동을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직무 분석 대상을 우선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직무 목적에 따라 설계돼야 된다. 일단 목적에 따라서 설계돼야 된다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설계돼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그죠? 기본적으로 직무조사표는 직무를 구성하는 과업과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절차, 그다음 업무 수행 절차별 산출물, 그죠? 그 다음에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 등을 포함한다. 그죠? 그래서 직무조사표는 우선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죠. 조사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직무조사표에서는 이제 앞에 같이 그죠? 직무에 대한 내용과 직무 수행자의 특성을 조사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특성, 그죠? 그래서 직무 수행에 대한 직무에 대한 내용, 그죠? 직무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수행 그자의 특성, 그죠? 속성. 요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죠? 그것을 이제 조사하는 것이다. 내용과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대상 직무를 우선 결정해야 된다. 대상 직무가 뭔지, 그죠? 대상 직무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대상 직무에 대해서,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기업이 제반 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직무 가치 평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팀 내 역할과 기능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직무를 구별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일단 기업 기반 인사관리 활용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직무 가치 평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팀 내 역할과 기능의 두 가지 측면. 자, 그건 일단 두고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직무 목적에 따라 설계돼야 된다. 그죠? 직무 목적에 따라, 기본적으로, 과업,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절차, 업무 수행 절차별 산출물, 요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과업이라든지, 과업,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절차, 그죠? 그 다음에 성과물, 그죠? 성과물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산출물이죠, 그죠? 일종의 산출물, 그죠? 뭐 성과물이라도 해도 되고, 산출물이라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이나 기술, 그죠? 지식, 그 다음에 또는 기술.
그죠? 직무 수행을 위한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무 수행 직무조사표에 삽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죠? 직무조사표에 삽입되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죠?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죠. 그죠? 자, 뭐 요거는 뭐 이렇게 일단은 과업이나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절차나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 전부 다 조금 강조를 한다면 그죠? 자, 과업이나 업무 수행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지식이나 기술,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런 지표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직무조사의 목적은 계층별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면 업무 절차별 결제자 구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 지표의 도출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직무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범위, 조사의 범위란 것은 그래서 이제 직무조사 범위는 이제 결국 뭐냐면은 결국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책임과 그래서 업무 수행을 갖다가 권한과 책임을 명확, 그죠? 권한이라든지 책임 부분을 갖다가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면요. 권한과 책임 부분에 관련된 거라면은 우리가 여기에는 업무 절차별 결제자 구분이 필요하죠. 그죠? 요거는 이제 업무 절차별 결제자 필수 결제자 포함하는 것은 필수적이겠죠. 그죠? 필수. 자, 권한 책임 부분에 관한 것은 업무 결제자가 필수고요. 그죠? 당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과 지표 도출이 있으면 과업별로 성과 지표나 성과 책임 행동을 파악하도록 생각된다. 자, 성과 지표냐. 각 직무별 업무량을 도출하여야 한다면 세부 업무 수행 절차별로 발생 빈도나 소요 시간을 파악하도록 조사표를 설계해야 된다. 자, 이런 거죠. 그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성과 도출이 있겠죠. 그죠? 성과 도출 부분이 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하느냐, 책임 부분을 목적을 하느냐, 책임 부분 명확화를 목적으로 하느냐. 그때는 이제 업무 절차별 결제가 필수적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업무 절차별 결제가 필수되고 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죠? 성과 지표나 성과 책임 행동을 파악하도록 한다. 성과 지표나 요거는 이제 이럴 때는 우리는 이제 과업별 그죠? 오늘은 과업별 성과 그죠? 지표
성과 책임 행동 파악해야 된다. 성과 책임 행동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 이제 범위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 그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직무분류표 작성을 보면, 그죠? 직무분류표 작성을 보면,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쉽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뭡니까? 매니저, 시니어, 주니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사 매니저가 있고, 그죠? 인사총괄, 급여관리, 인사관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직무 분류표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일단, 밑에 다시, 한 부분을, 인센티브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성에 보면요, 물론 작성입니다. 작성에 보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분류표 작성이죠. 여기서 직무 분류표 직무 분류표 작성을 이제 한번 봅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제 직무 분류표가 작성되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무 분류표에 대한 내용과, 직무 수행자의 특성을 조사하는 행동이죠. 그죠? 아까 이야기했고, 자, 우선 대상 직무를 결정해야 되죠. 요게 이제 순서가 플로우 차트가, 우리가 이제 1, 2, 3, 4로 하면은요, 그 번호를 붙여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죠. 번호를 붙여서 진행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제일 처음에 대상 업무 분석 대상 업무, 그죠? 자, 분석 대상 업무가 어떤 거냐? 자, 우선 대상 직무를 갖다가 결정.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분석 대상 직무를 어디서 할 것이냐, 그죠? 보통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우선 분석 대상 직무를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고, 그죠? 자,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뭘 분석할 거냐,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당 직무를 대상으로 직무 내용과 수행자의 특성에 대한 정보 수집, 즉 직무 정보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정보를 조사해야 되는데요. 이 직무 이 조사인데요. 요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요. 자, 요거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즉 직무 내용과 수행자의 특성에 대한 정보, 즉 직무 내용과 수행자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갖다가 수집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결국은 직무 정보조사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직무 정보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직무 정보조사를 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자, 그래서 직무 분석 대상은 통상 부서나 팀 단위로 확정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자, 직무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직무 분석 대상을 확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직무 분석 대상. 그래서 직무 분석 대상을 자, 그래서 이제 직무 분석 대상을 갖다가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무 분석 대상, 직무 분석 대상. 그래서 이제 직무 분석 대상은 그죠? 자, 요거는 부서나 팀 단위로 확정하는 효과적이죠. 자, 직무 분석 목적에 따라 직무 분석 대상을 확정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채용평가 승진 등 그죠? 제반 인사관리에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직무 가치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팀 내 역할과 기능 두 가지 측면에서 직무를 벗어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또 뭐냐? 요거는 뭐 팀 내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모호하죠, 그죠? 역할과 기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뭡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역할과 뭐 기능이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그죠? 애매모호하다, 그죠? 애매모호하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직무 분석 대상이 되는데요. 직무 분석 대상. 자, 그래서 이제 직무 분석 대상은 요건 이제 팀 단위로 하는 게 좋다. 팀 단위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직무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팀 단위로, 그죠? 팀 단위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요. 일단은 그것이 이제 기능과 그 다음에 역할입니다. 역할과 기능에서 이제 분석을 한다. 역할과 기능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 돼. 두 가지 측면에서 그죠? 그거는 이제 역할과 기능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조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뭐 구분할 필요가 없다. 뭐 선임 담당, 그 다음에 뭐 담당, 그죠? 그 다음에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없죠, 그죠? 그래서 뭐 유사성에 따른 부분은 기능이라서 유사성. 예를 들어서 직원이 2,000명 이하인 중견기업의 어떤 그 인사팀 직무 분류는 뭐 팀 총괄, 선임 담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급여가 인사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요런 하나 예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런 것들인데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죠?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다 직무분류표상에 이제 우리가 역할과 기능을 이제 그죠? 한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직무조사표는 직무 목적에 따라 설계된다. 자, 직무조사표는 직무 목적에 따라 설계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자, 직무조사표는 직무 목적에 따라서 설계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면
너무 과도한 욕심으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 조사하는 것은 실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조사의 목표는 가장 기본적으로 조직 간 업무 분장이나 역할을 명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저기 좋았습니다. 직무조사의 목표는 조직 간의 업무 분장이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직무조사의 목적이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조직 간의 책임, 그죠? 조직 간의 책임과 결국은 이제 그게 달려 있다는 거죠. 책임과 경계를 갖다가 명확하기 위해서다. 그죠? 그죠? 그걸 우리가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책임, 그죠? 책임, 그 다음에 뭡니까? 역할, 그죠? 역할, 그죠? 역할, 그 다음에 명확화, 그죠? 명확화, 화가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직무조사 목적이다. 직무조사. 그것이 바로 이제 다른이 아니라 직무조사 목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직무조사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죠? 직무조사의 목적은 어떤 조직의 책임과, 그죠?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그죠? 자,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직무조사의 목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그죠? 직무조사의 이제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다시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직무조사의 목적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는 과업 수행 절차들을 조사해야 된다. 그죠? 자, 요게 목표인데요. 이제 요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죠? 해야 될 것이 이제 바로, 과업과, 그죠? 과업과, 자, 요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거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과업과 결국은 수행 절차를 조사하면 된다. 그래서 책임과 예를 들어서 역할을 명확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 하면요. 결국은 요거는 이제 딱 요거죠. 요거 뭐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요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될까요? 요거는 뭐 간단하죠. 그죠? 결국은 어떤 부분이야? 과업하고 그다음에 수행 절차 파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걸 위해서는 우리가 과업과 수행 절차를 파악하면 결국 직무조사의 목적 중 하나인 책임과 역할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책임과 역할을 갖다가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과업과 수행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직무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책임과 그걸 명확하게 할 때는 그렇죠.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할 때는 과업과 수행 절차를 파악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량은 어떠냐? 업무량 얼마나 되냐? 업무량. 조사 목적이,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다. 업무를 얼마만큼 하느냐? 자,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 이건 또 틀려집니다. 뭐를 바뀌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업무 빈도. 자, 얼마만큼 자주 하느냐. 그죠? 빈도.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파악해야 되죠? 수행 시간. 그래서 이거는 수행 시간. 자, 요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요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지,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제, 제대로 된, 그죠? 제대로 된, 이제 그것이 나온다. 자, 업무 빈도와 수행 시간을 파악해야지만이 조사 목적인 업무량을, 그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직무별로 승인권자나 결재권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수행 절차별 결재권자를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성무 성과 지표를 조사하고 싶으면 과학 단위별로 성과 지표를 도출해야 된다. 그죠? 직무 성과 지표. 그래서 업무량을 직무 성과 지표. 직무를 얼마만큼 했느냐. 그죠? 직무 성과 지표가 만약에 직무조사의 목적이라면, 그죠? 목적이라면은,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과 지표는, 성과 지표를 갖다가, 그죠? 도출해야 돼. 성과 지표를 도출해야 된다. 그죠? 이거는 이제, 성과 지표를, 도출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성과 지표를 도출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목적별로 틀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직무조사표 양식을 보면은,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잠시 이제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보면 직무조사표 이제 양식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직무 번호, 작성자, 직무 목적, 그다음에 직무 개요. 자, 과업은 어떤 것이고, 그죠? 과업은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과업을 실천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업무 수행 절차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업무 수행 절차에 따른 주요 산출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빈도, 즉 주기로 하고, 소요시간 얼마나 걸리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결재권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렇게 보면 억수로 좀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그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요걸 보면 이제 우리가 직무조사표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 과업이 어떻고, 자, 수행 절차는 어떻고, 또 이 수행에 따른 이제 주요 산출물은 어떻게 나오게 되고, 자, 이거는 어느 쪽 주기로 이루어지고, 소요시간 얼마 걸린다. 그죠? 이렇게 돼서 쭉 이제 이러한 직무조사표 양식을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러한 양식들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레퍼런스를 참고로 해서, 그죠? 이런 레퍼런스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죠?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죠?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직무조사표의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제 직무조사표 여기 이제 이런 직무조사표가 있는데요. 이런 직무조사표들의 어떤 나름대로 직무조사표도 원칙을 갖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이제 직무조사표 보면은 여기에 그 관련 지식이죠. 학력전공, 외국어하고 PC 수준, 자격증, 필요지식, 그죠? 필요스킬, 주요 직무 경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직무조사표를 근데 이제 이런 직무조사표를 우리가 그릴 때 작성 원칙이 있다는 거죠. 작성 원칙이 있다. 이 작성 원칙을 우리가 이제 잘 숙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작성 원칙조를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직무 담당자들에게 직무 정보조사를 실시할 때 구체적인 작성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직무 정보조사를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죠? 그것이 이제 그 종국적인 목표입니다. 그죠? 종국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능력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죠?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직무조사표의 어떤 작성 원칙은 첫째, 직무조사표는 각 단위 조직별로 확정된 직무 분류 체계표에 의해 분류된 단위 직무를 기준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직무명은 급여 관리 담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직무 분류 체계표에 분류된 단위 직무를 기준으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직무조사 대상자는 직무분류 체계표상에 각 항목에 명시된 단위 직무별 뭐냐면은 담당자에 해당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직무 담당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직무조사부는 원칙적으로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책임을 맡은 직무 담당자가 직접 기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 담당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상호 협조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무 담당자가 직접 기술한다 이렇게 되죠. 자, 책임을 맡은 직무 담당자가 직접 기술한다. 그다음 직무 담당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자, 상호 협의한다. 그죠? 협의해서 기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호 협의해서 기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려와 보면요. 자, 쭉 내려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상호협의회 하고요. 직무를 담당한 기간이 짧은 경우 전임자나 차상위자의 조언을 참고해서 기술한다. 그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직무조사표의 기록 내용은 모두 사실이어야 되겠죠. 당연하겠죠. 그죠? 그거는 당연하고 작성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 그 다음에 문서 및 장표 및 업무 계획 등을 업무 계획 등에 관한 등을 이제 기술할 내용에 관한 근거를 열람 확인한 후 작성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요거는 이제 직무조사표는 원칙적으로 직무를 직접 수행하고 책임을 맡은 직무 담당자가 직접 기술한 데 있죠. 그래서 이제 직무 담당자가 직접 이제 직무조사표를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직무를 담당한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는 전임자나 최상위자의 조언을 참고하여 기술합니다. 그죠? 자, 또한 이제 직무조사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어야 되겠죠. 그죠? 작성 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직의 분장, 업무 분장 내용, 자, 문서 및 장표, 그 다음에 기타 업무 계획 등에 관한 기술할 내용에 대한 근거를 열람하고 확인한 후 작성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조사표의 작성은요, 정확하고 간단히 그러나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충분하게 세부적으로 기술하면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등의 추측적인 희망은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무조사
표의 작성은 정확하고 간단해야 된다. 자, 그 수행 업무 내용을 충분하게 자, 간단하지만 그렇지만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충분하게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하고 싶다 할 수도 있다 등의 추측적인 내용 또는 희망사항은 기재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직무조사표의 작성은 실제 수행하는 업무만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빠짐없이 작성한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이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수행하는 업무만을 간결 명료하게 빠짐없이 기술한다. 그리고 기술의 내용은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수행되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그죠? 자, 수행되어질 임무나 반드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부족하여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이런 업무도 기술합니다. 그죠? 자, 지금 수행되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수행되어질 업무나, 그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까운 미래에 수행되어질 업무, 그죠? 그죠? 그런 거나 또는 자, 볼까요? 네, 그런 거나 자, 그죠? 반드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부족하여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기술합니다. 그죠? 그런 경우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한 경우도 사실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조금 더 내리면요. 조금 더 내리면 자, 그 다음 보면 우리가 이제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용어 또는 막연한 문구, 그 다음에 약어 또는 문학적 표현 등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기재해야 되죠. 그죠? 막연하거나 약어를 쓰거나 문학적 표현이거나, 그죠? 추상적인 용어라거나 포괄적이거나, 그게 이제 포괄적, 그죠? comprehensive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죠? 아주 포괄적인 것. 이것도 사실은 하면 안 됩니다. 포괄적인 거. 포괄적인 거 이거 그렇게 좋은 언어가 아닙니다. 그죠? 직무조사 내용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 직무조사표의 작성이 완료된 후, 그죠? 직무조사표 완료된 후, 자, SME가 1차 면밀하게 조사하고 2차 팀장이 수정 보완하여 확인 필한 후 완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직무조사 내용의 객관성 제고하기 위해 자, 직무조사표 작성이 완료된 후 1차 면밀 검토를 SME가 하게 하고 2차 팀장이 그 다음에 수정 보완하여 확인을 필요한 후 완료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직무조사표의 작성 원칙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직무조사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그죠? 이제 그 부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직무조사표 또 이제 해설의 부분에 대한 양식을 해설하는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직무조사표의 양식을 이제 해석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게 조금 이제 그거 되는데, 잠시만요.
우리가 이제 직무조사표의 각 항목별 작성 요령입니다. 자, 직무명, 그죠? 예를 들어서 급여 담당,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작성자, 자, 직무 담당자가 작성자인 경우에는 직무 담당자를 기재하고 상위자가 기재한 경우에는 상위자를 기재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 자, 직무 개요는 자, 요거는 이제 직무 담당 업무의 기능과 목적을 중심으로 제3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두세 줄 정도로 서술형으로 기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뭐 위해서 뭐뭐를 수행함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직무 개요고, 그 다음에 직무의 목적은 해당 직무가 갖고 있는 본원적인 미션과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다가 기술합니다. 알겠죠? 궁극적인 목표와 이런 것들을 기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무 목적은 그겁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죠. 자, 그 다음에 과업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과업은 현업 분쟁, 자, 그것은 개인별로 수행되며 책임지는 모든 일을 갖다가 합니다. 자, 업무 분장해가지고 개인별로 수행되고 책임지는 모든 일을 갖다가 기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행 절차는 과업에 포함되는 일련의 활동을 우리가 수행 절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행 절차는 과업에 포함되는 일련의 어떤 그죠? 그걸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이제 빈도 여기 나왔죠. 빈도. 일정 업무 수행 절차에 대한 발생 빈도를 단위 주기별로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발생 빈도를 단위 주기별로 기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소요 시간은 아까 얘기했죠. 자, 업무 수행 절차를 한 명이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소요되는 표준기간을 공수라 이야기하죠. 우리 보통. 시간 단위로는 이제 day, 뭐, 이렇게 minute, hour, minute를 이렇게 기재한다.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기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수행 절차로 결정권자를 체크하거나 기재한다. 아까 과업, 업무 수행 절차, 그 다음에 주요 산출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빈도 증가, 소요 시간, 담당 팀장, 임원, 대표이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정권자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학력, 그 다음에 외국어 수준, 뭐 자격증, 뭐 이런 것들도, 직무 분석에 이제 필요한 거죠. 자, 필요 지식, 그죠? 필요 기술, 그죠? 그 다음에 직무 경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에 이제 속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직무 평가 및 직무 설계에 관한 겁니다. 직무 평가 및 직무 설계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어서 계속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직무 평가 및 직무자, 직무 분석했고, 이제 직무 평가 및 직무급 설계입니다. 그죠? 자,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 하면요. 직무평가 개념과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직무평가가 왜 어떤 것이고 직무평가의 목적은 어떤 것인가. 자, 직무평가 모델의 기능과 사례를 연습합니다. 직무평가 모델의 기능과 이제 그 사례를 학습하고요. 자, 직무평가 사례를 통해 적용 및 활용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직무급의 개념과 도입 방법을 우리가 또한 학습하는 것이 이제 이번
Chapter 5의 목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학습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걸 보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학습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겠죠. 그죠? 자, 다음은 직무평가 및 직무급 설계입니다. 직무평가 및 직무급 설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직무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체계적인 방법과 절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job evaluation이다. 영어로는 우리가 job evaluation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job evaluation을 직무평가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직무평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직무평가다, 그죠? 직무평가다. 자, 그래서 직무평가라는 것은 결국은 자, 직무평가라는 것은요, 결국 이것은 조직 내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 결정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 결정. 그래서 직무평가는 또 이 네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무평가를 통해서 우선 직무 가치, 그다음에 직무 기여도를 산정하고요. 이에 따라 결정된 급여를 직무급여라고 한다. 그죠? 이제 직무급여가 무엇이냐? 직무급여라고 한다. 자, 직무기여도를 갖다가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직무평가를 통해서 직무가치나 기여도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급여를 직무급여라고 한다. 자, 직무급은 직무가치에 따라 급여를 결정한 임금제도로서요. 근속연수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연공급 임금제도보다도 공정한 임금제도다. 연공급은 그냥 기간이 많이 된 사람을 그냥 주는 걸 이야기하죠. 그죠? 그거보다는 직무평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직무가치나 기여도를 선정하고, 그죠? 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급여를 직무급여라 하는데, 이 직무급여가 그냥 연공급 임금제도보다 공평한 임금제도입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 기업도 점차적으로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죠? 많이들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직무평가의 절차 4개입니다. 그죠? 직무에 관한 제반 사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로 정리하는 거.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직무평가에 따라 평가하는 거. 이러겠습니다. 그죠? 자, 직무에 대한 제반 사실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직무 분석이죠. 일종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뭘 만들죠? 요거는 이제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로 이제 정리해서 만든다. 이렇게 되겠죠.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로 만들어서 이제 정리를 한다. 그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로 만들어서 정리한다.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차근차근 나오고 있죠. 자, 직무평가는 조직 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제 평가하는 거죠. 직무 자체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직무를 평가하는 절차는 직무에 관한 제반 사실을 파악 분석하고요. 이를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로 정리한다 했죠. 직무에 관한 제반 사실, 직무평가는. 그 다음에 직무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요. 평가 결과를 해당 직무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반영시키는 그러한 이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 직무에 관한 제반 사실, 즉 직무 분석을 하고요. 이를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로 정리해서 직무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자, 평가 결과를 해당 직무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반영시키는, 그죠? 이러한 이제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직무 평가를 통해 조직의 모든 직무들이 직무 간 이제 상대적 중요성, 그죠? 아주 중요하죠, 그죠? 상대적 중요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기술, 지식, 능력, 그리고 직무의 난이도 등의 특성에 따라 조사되어 값이 매겨집니다. 그죠? 직무의 난이도 등의 그 특성에 따라 조사되어 값이 매겨집니다. 만약 직무 자체의 가치를 판단하며, 그죠? 그 다음에 직무상의 인간을 평가하지 그러니까 이제 직무 자체의 가치를 판단하며, 그죠? 그래서 직무상의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 중에도 특정한 인간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보통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제 알겠죠? 자, 이러한 직무평가의 최종 산출물은 회사에서 직무 등급제로 임금 체제의 개선 등, 그죠? 인사제도 여러 가지 방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방면에 여러 가지 이제 이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무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죠. 직무를 평가하는 방법. 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직무평가 방법은 계량적 접근 여부에 따라 서열법, 그 다음에 분류법, 그 다음에 점수법, 요소비교법 등으로 나눕니다. 아래에서 각 직무평가 방법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보면 계량적은 이제 계량화 시킨다는 거죠. 자, 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죠. 자, 보면은 우리가 직무평가 방법에 따라는 계량적 접근 여부에 따라서 직무평가 방법이 이제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서열법, 랭킹 메소드죠. 자, 서열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평가자가 포괄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직무 전체를 서로 비교해서 순위를 매기는 방법이죠. 그죠? 이거는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평가에 일정한 수준이 없고 직무를 단순하게 비교하여 유사, 자, 이건 평가 일정한 기준이 없고요. 직무를 단순하게 비교하여, 자, 그럼 어떻게 비교해서 어쩌단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사 직무 간의 혼합이 야기되기 쉬운, 그죠? 유사 직무 간에는 이제 혼란이 야기된다. 결정적인 단점에서 권장할 방법은 아니다. 이런 식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lassification method라고 해서 분류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분류법은 그럼 뭐냐? 자, 서열법보다 발전된 것이지만 역시 이거는 직무를 구성 요소로 분해하지 않고 전체로서 고려하여 사전에 분류해둔 여러 등급의 각 직무를 사전에 이제 분류해둔 여러 등급의 각 직무를 적당히 판정하여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양한 직무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간단하고 이해가 쉽고 또 결과도 서열법에 비해서 만족할 만하지만 포괄적인 접근으로 그죠? 분류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거죠.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분류 기준도 애매하다는 거죠. 직원의 수가 많고 복잡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사용이 좀 힘들다라는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분류법 중에서요, 우리가 이제 그거 지금까지는 계량적인 방법을 썼죠. 자, 계량적 방법은 서열법과 분류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계량적 방법이 있죠. 점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인트 메서드입니다. 자, 직무의 평가 요소를 산정하고요. 각 평가 요소의 그 중요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배분한 후 각 직무의 가치를 점수로 계산해서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직무를 중요한 요소로 나누어 평가함으로써 평가 척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합리적으로 직무의 상대적 차이를 낼 수 있다면, 그죠? 그 다음에 노사 상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평가 요소의 선정과 그죠? 각 요소 간의 비중과 점수를 배분하는데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소 비교법입니다. 그죠?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 Fact Comparison Method입니다. 요소를 비교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점수법과 함께 널리 이용되는 직무평가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직 내의 기준 직무와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를 선정한 후에 조직 내의 각 직무의 평가 요소를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와 비교함으로써 직무 간 상대적인 그 다음에 가치를 수량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요소 비교법은 직무 간의 즉 상대적 가치 평가가 용이하죠. 그죠? 측정 기준이 설정되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존 직무가 잘못 측정되어 평가 전체가 문제될 수가 있고, 그죠? 기존 직무 내용이 변한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직무를 다시 평가해야 됩니다. 그죠? 또한 척도의 구성이 복잡하여, 그죠? 이해 어려움이 있어서 비교적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계량적인 방법이 있죠. 비계량적인 방법은 이러한 이제 어떤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숫자로.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일단 보고요. 자, 우리가 비계량적인 방법들 여기 이제 했죠. 또 팩트 컴프레션하고 포인트하고 그죠?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점수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계량적 방법 중에 이제 점수법이 있었고요. 점수법은 직무 평가 요소 선정 및 각 평가 요소별 중요 점수를 배분한 후, 그죠? 각 직무의 가치를 점수로 환산하여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그죠? 이걸 점수법이라 하고, 요소 비교법은요, 조직 내 기준 직무와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를 선정한 후
조직 내 각 직무의 평가 요소를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와 비교해 가지고 직무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수량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요소 비교법, 즉 fact comparison method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소 비교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옵니다만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면 비계량적 평가 방법 중에 이번에 보면은 여기 요소 비교법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점수법 다시 한번 볼게요. 점수법은 직무의 평가 요소를 이렇게 평가 요소가 뭔지 우리 먼저 각 이렇게 만듭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각 평가 요소의 그 중요성에 따라서 일정한 점수를 배분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직무의 가치를 그 다음에 이제 점수로 환산해서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직무를 중요한 순으로 나누어 평가함으로써 평가 척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직무의 상대적인 차이를 낼 수 있으며, 그죠? 자, 그래서 노사 상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평가 요소의 선정과 각 요소 간의 비중 점수를 배분하는데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게 소위 이제 점수법의 어떤 장단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소 비교법은 것은 요소는 일단 fact입니다. fact comparison method입니다. 자, 요게 이제 요소 비교법이란 것이, 그죠? 점수법과 함께 널리 사용되는 직무평가 방법이죠. 자, 조직 내의 기존 직무와 기존 직무의 평가 요소를 선정한 후, 그죠? 기존 직무를 하고 그 기존 직무 중 뭘 평가할까 설정한 후 조직 내의 각 직무의 평가 요소를 기본 직무의 평가 요소와 비교한 뒤 직무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이제 수량적으로 판단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직무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수량적으로 판단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소 비교법은 직무 간의 상대적인 가치 평가가 용이하고 측정 기준이 설정되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 직무가 잘못 측정되면 그죠? 평가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준 직무의 내용이 변할 경우에는 그죠? 전체 직무를 다시 평가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런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 그죠? 이제 요소 비교법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평가 요소 및 회의법이 있습니다. 회의법.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계량적 기법이지만 요거는 이제 청년은 뭐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계량적으로 할지 비계량적으로 할지 그죠? 자, 그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평가 요소 중에 우리가 이제 회의 기법이란 게 있죠. 직무자. 그래서 직무평가 요소 및 회의 기법을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평가 요소는 보통 한 8개에서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숙련되었냐, 노련, 책임, 그 다음에 직무 조건들, 그죠? 4개의 차원에서 각 두 항목씩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그죠? 자, 구체적으로 교육 정도, 경력, 정신적 노력, 육체적 노력, 그 다음에 대안적 책임, 대물적 책임, 위험도, 작업 조건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무평가의
요소다.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숙련, 노력, 책임, 그 다음에 교무 조건. 그죠? 4차원적으로 자, 그 조건적 이런 조건 등 4개의 차원에서 각각 2개 항목씩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그죠? 자, 그 이야기 드렸죠?